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이 PNC 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PNC 테크, 이 전력 IT 전문 기업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엔 이 PNC테크가 각광을 받으려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바라봐야 되는 점이 있어요. 실제로 이 배전 자동화 단말 장치 매출 비중이 2024년 1분기에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PNC테크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PNC테크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일단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NC테크 이 정전 최소화 그리고 안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디지털 전력 기기 생산하는 전력 전문 IT 기업이죠. 주요 매출 현황을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 여기 배전화 자동 단말 장치가 63% 차지하고 있고 디지털 보호 계정기 1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비중이 배전 자동화 단말 장치가 늘었어요. 그리고 디지털 보호 계정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전 자동화 단말 장치가 무엇이냐라고 해본다면,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전봇대나 이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에 달려 있는 건데, 사실상 이 뭐 관계자 출입 금지 팻말처럼 우리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이런 것을 좀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배전 자동화 단말 장치 같은 경우는 이 전류 센서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실시간 계측하고 감시하고 제어하면서 고장을 검출하고 고장 구간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차단하는 기능을 좀 수행을 한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디지털 보호 계정기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고장을 좀 신속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설비의 안전과 고장 설비의 손상을 좀 경감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전신주나 뭐 태양광 시설 그리고 뭐 전기차 충전소 등 다양한 전력 인프라가 증가가 된다면 이 PNC테크의 이러한 제품들 판매로서 매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AI 산업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상당히 화랑을 띠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당연하게 눈에 띄는 것은 이 전력 관련된 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I 서비스 같은 경우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 그렇다면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게는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이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답니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전력 소비가 6배 이상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공급 능력에 대해서 확충이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뭐 기업이나 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 손실이나 이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좀 가동이 되어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할 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관련된 이 전력과 관련된 이 시설을 좀 상당히 지어야 될 거고, 여기서 좀 딸려올 수 있는 건 이 배전 자동화 단말 장치나 아니면 디지털 보호 계정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 PNC테크가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차트와 이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PNC테크 지금 주가를 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1% 정도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20일 이평선과 그리고 5일 이평선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좀 2차적인 지지라인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상당히 걱정인데요. 그렇다면 이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가격 레인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 부근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했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승 시의 대응 같은 경우는 사실 PH테크 캔들을 보면 사실 상당히 더러워요. 좀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표현은 결국엔 이 저항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저항이 강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상승이 나오더라도 매물대 저항이 막히면서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한 거래 대금 그리고 강한 거래량을 통해서 저항대 부분이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PNC테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한 달 사이에 63,000주 정도 매도가 되고 있고, 외국인도 1,000주 정도 매도, 기간도 7,000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이하게 기타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개인 외국인 기간의 매도세를 전부 받아주고 있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타 법인의 매수세라고 한다면 PNC테크 공시에서 밝히지는 않는 이상 어느 법인에서 매수가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시를 기다려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가 나왔지만 기타 법인에서 좀 받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보자라고 한다면 PNC테크 같은 경우 교보증권 창구에서 64,000주 오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6,000주 가량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교보증권 창구 매수, 그러니까 거래원 순위가 1순위다 보니까 만약에 교보증권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창구에서 받아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UBS 증권, 이 외국계 증권사인데 이 8,8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사실 교보증권 순 매수와 비교해도 상당히 차이가 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교보증권 창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앞서 이 PNC테크 여러분들께서 이것만큼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한 명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먼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